네, 안녕하세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편으로 북미 정상회담 특집이라니까 좀 왠지 거창하네요. 여튼, 평화, 황공, GTX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광서구 이야기에 웬 GTX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진짜 GTX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번외편이니까 여태까지 쭉 진행되는 이야기와는 큰 관련은 없거든요. 아주 없진 않네요. 강서구라든지 교통망에 대한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는 나올 예정이니까. 원래는 한참 뒤에 나올 예정인데, 북미 정상회담 특집이기 때문에 미리 좀 끌어가지고 앞에서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종전 및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아직은 안 됐죠. 예, 뭐 얼마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북미 정상회담 가져가지고 선언만 한 거지, 아직 구체적으로 뭐더 이상 종전 전쟁은 없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남한과 북한의 이제 군사적 대치 상황 그런 것들도 다 없애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닌데, 예. 일단은 종전하고 평화 협정이 체결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 뭐 빠르면 올해 안에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추세대로 중간에 좀 어그로만 안 끈다면은 음, 빠르면 올해, 내년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협력은 필수거든요. 예. 이게 돼야지 뭐 교류를 하든 말든 뭐 경제 협력을 하든 관광을 하든 뭔가 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교통 인프라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통신하고. 예. 그래서 기대 효과들, 항로 개방, 도로 연결, 철도 연결입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좀 전개될 거예요. 우선은 항로 개방이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북한 영공 위로 비행기를 날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 언제였더라? 판문점 선언이죠. 4월 27일. 그 이후로 직후부터 이제 북한에 대한 항로 개방이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이건 당연히 아는 얘기죠.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영공은 서울과 경기 북부가 한계가 되죠. 예. 북쪽으로 가고 싶어도 북쪽으로 갈 수가 없고, 서쪽이나 동쪽으로 튼 다음에 이제 북한 영공을 피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항로 구조인데, 예.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항로가 개방되면은 러시아에서 태평양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거리 북쪽 노선은 30분 정도, 지금 현재보다 단축시킬 수 있고, 장거리 같은 경우는 1시간이나 그 이상으로 단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스케일 크게 한반도 전체와 뭐 일본, 중국, 러시아 지도를 좀 놓고 얘기를 할게요. 예.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을 간다. 굉장히 좀 먼 거리죠.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예, 이런 루트로 가는데, 북한 항로가 개방돼서 북한 영공을 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돼요. 예. 이게 별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예.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이죠. 인천 히드로 공항. 대한항공 편인데, 이렇게 가면 한 12시간 30분 정도 걸린대요. 예. 지금 북한을 피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런데 만약에 북한을 가로질러 가지고 갈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북한 영공 쓰지 않는 일본 항공이에요. 지금 일본 항공 제 4.3편, 이게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까지 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북극에 가까워요. 이제 북극 항로라고 저는 부르는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히드로 공항 가는 게 12시간 정도 걸린대요. 예. 그다음에 하네다에서 히드로 공항 가는 게 12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예. 하네다가 더 먼데, 그 이유가, 이 시간이 보통 서울에서 도쿄까지 가는 시간을 2시간 잡죠?
그럼 원래 들어가면 14시간, 15시간 가야 될 거리를 한 12시간 반 만에 줄이고 있어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름이 이 적도 부근이 지름이 제일 길죠? 그 다음에 길고 길고 따라서 위로 갈수록 지름이 짧아지니까 위쪽을 경유할수록 거리가 짧아진대요. 예, 이게 뭐 제가 좀 괜찮은 뭐 3D 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멋들어진 그림 뭐 일러스트레이션 그런 걸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실력은 없어서 그림으로.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 항로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인천에서 런던은 한 10시간 반에서 11시간까지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예. 거의 그다음에 이제 일로 가면 이제 미국이죠. 미국 가는 것도 지금 태평양 경유가 아니라 태평양보다 훨씬 이 북쪽으로 경유하면 더 시간적 단축이 이루어질 거고, 예.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극 항로 개방되는 게 당연히 좋은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북한 관광 노선 및 평양 직항 노선이 개설되겠죠.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남측 예술가들이 북한 평양 가서 공연했잖아요. 그때 평양까지 간 루트가 김포공항에서 평양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스타항공 전 세계를 통해서 그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향 장비들은 이제 대한항공 타고 넘어갔더라고요. 예. 이렇게 북한, 북한하고, 잠시만요. 예. 뭐 관광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노선 등 항로가 직접 개설이 될 확률이 크죠. 예. 그래서 이제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서 관광이 진행될 때 얘긴데, 삼주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북한이 백두산 관광을 위해서 만든 공항이에요. 예. 당연히 북한이 현 상황이 비행기 타고 그렇게 국내선 타고 우리나라처럼 엄청나게 많은 국내선이 다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김정은이 미래에 대비한 그러한 좀 포석이지 않나 합니다. 예. 원산 같은 경우는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자본 들어가지고 멕시코 칸쿤처럼 관광 휴양지로 만들고 지금 개발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뭐 당연히 얘네가 북한이 평화협정 정전 협정 맺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국제선인지 국내선인지 애매한데 일단은 준 국내선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예 원산 산지연 그다음에 김포 평양 부산 평양 등의 비즈니스 라인 노선들 개설이 될 거예요. 예. 항로 개방의 필요성이 대충 이 정도 되고, 도로 연결은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이야기였을 거예요. 예, 했던 건데, 일단 익산문산 고속도로, 전북 익산에서 경기 부산까지 있는 고속도로인데, 이게 이제 중간에는 이제 서울 부분, 서울 광명 고속도로라고도 불러요. 중간 서울 부근의 예, 고속도로를. 그래서 이게 서울 문산 고속도로랑 이어지고, 광명 수원 고속도로 이어져가지고 쭉쭉 가서 여기는 익산까지. 이어지는데 방화대로 부분 이게 지금 방화대교에서 지금은 방화대교가 인천공항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은 방화대교가 이제 익산 문산 고속도로 일부가 되는 듯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부천 고강동에서 이제 좀 신월동 쪽에 가까운 강서구 지역들은 고강동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들은 방화대로 쪽을 타고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개성에서 강서구까지 거리가 지금은 한 50에서 60km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유로 타고 갔을 때 그냥 50km 미만 40km대로 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은 40km 초중반 정도로. 게다가 90km짜리 고속화 도로하고 100km짜리 고속도로니까 당연히 이제 제한 속도도 올라가죠. 예, 그러면 거의 시간 저거 한 20분 정도 단축이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게 서울에서 익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성 평양으로 이어지는 이제 한반도 서부 교통 대동맥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잠시만요. 다음 내용이 예, 일단 이게 좀 같이 나오면 좋겠네요. 우선은 현재로서는 우리 한반도 대동맥을 경부고속도로라 그러잖아요. 고속도로 번호 1번이죠.
이게 지금 아세안 고속도로라고 아시아, 유럽을 잇는 고속도로에 일본으로도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부산 출발, 그 다음에 부산, 서울, 평양, 또 베이징, 모스크바를 잇는 고속도로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마 경부고속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서울까지 오고 끊겨요. 고속도로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일본 서울 일본 국도를 지금 아세안 고속도로 1호선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익산분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음, 아,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는데 도로교통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좀 저랑 비슷한 경향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서 익산분산 고속도로가 이제 아세안 고속도로 1호선으로 바뀌지 않을까 많은 지금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하면은 동남권, 이제 서울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동남권 같은 경우는 평양을 진입하려면은 올림픽도로 강변북로를 거쳐야 돼요. 자유로도 마찬가지고 동남권에서 익산문산 고속도로를 타려면은 이렇게 그 안 그래도 외곽순환 고속도로로 삥 돌아가는 방법. 근데 어쨌건 소요 시간이 꽤 걸릴 거죠? 뭐 막히면은 강남에서 강서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니까 이 시간을 일단 버리는 건데 얘기했듯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강변북로 올림픽 도로라고 치죠. 그러면 익산 문산 고속도로 이렇게 가요. 뭐 강서구역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도권 서부권에서 북한 평양 개성, 물론 이제 북한에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예, 역시 수도와 수도로 있는 게 굉장히 좀 큰 메리트가 있죠. 그러면은 수도와 수도로 있는 고속도로는 역시 뭐 평양도 대동강 서해 쪽에서 파생되는 강이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부권의 뭐 도로교통 쪽이 훨씬 더 동남권보다 좋다. 부산보다도 당연히 이제 뭐 전라도 쪽 군산이나 목포 쪽이 더 유리하고 서울에서도 동남권보다도 서남권, 서부권이 좀 더 유리하고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철도인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노선들이 뭐 동해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한과 북한을 잇는 철도 구상된 철도 그다음에 남측에서 좀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된 철도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경의선이 아마 라인의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 개성, 평양, 신의주까지 그래서 경의선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서울역 수색에서 문산까지 지금 확정이 됐고 개통이 됐죠. 그래서 뭐 판문점 견학할 때도 DMZ 트레인이라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백마고 지역인가? 거기까지 가서 내려서 이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성까지 지금 또 연장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고속철도 북한에서도 이제 고속철도 망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은 듯 해요. 뭐 북한만의 생각인지 우리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근데 지금 기존의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수색을 입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 경의 고속선이죠. 고속선 같은 경우는 이제 판문점에서 김포를 거쳐 서울역 가면은 무조건 강서구를 지나갈 확률이 좀 100%라고 봅니다. 예외는 있어요. 여기가 판문점이고 김포고 얘는 이제 노선이 이렇게 가는데 수색을 거쳐가면 여기 김포 거쳐서 틀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건데 너무 좀 뺑 돌아가죠. 이렇게 가는 게 기존의 이제 경의선인데 여튼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제 자료 화면을 띄우면은 이게 뭐냐면은 저는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출처 미상의 그냥 뭐 언론사 동아일보 출처인데 언론사 일러스트 자료인 줄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근데 찾아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제 국토교통부에 질을 해가지고 받은 자료를 갖고 이제 일러스트를 만들었더라고요. 보면은 이 경의 고속선이죠. 고속선 같은 경우는 김포 거쳐서 서울역을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강서구를 지나가게 되죠. 예.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 이 노선이 GTX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대로 강서구와 김포가 지금 개성을 잇는 고속선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강서구 지금 100% 이건 GTX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이유. 서울 안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데 지하화를 건설하기가 이제는 불가능하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강서구에 지상철길을 놓는다. 어디다 놓을까요? 지금 이미 도로, 건물 다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 무조건 지하화밖에 답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고속철도를 지하로 집어넣게 돼요. 근데 결국은 이제 땅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서 굉장히 좀 기초적인 내용이 뭐냐면 토지에 관계 가지고 여기가 지표면이면 여기는 공중공간, 여기는 지하공간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지하공간 같은 경우는 40m까지를 개인의 토지로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 내 땅을 사더라도 내 땅은 지하 40m까지가 내 땅이지 그 밑으로는 이제 개인의 땅이 아닌 정부의 공간, 정부 소유의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온 GTX도 다 지하 40m 아래로 이게 파는지 그래서 GTX를 다른 말로 대심도 급행전철이라 그러는데 예. 그러면은 고속 서울 경기도에 서울 들어가는 대심도 고속철도 이게 결국 GTX거든요. GTX, ABC 다 이 같은 개념에서 들어가는 거라서 만약에 그렇게 개성 판문점 있고 그다음에 김포 거쳐가지고 서울역까지 가는 철도가 고속철도가 생긴다. 서울 구간은 100% GTX로 된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목 타이틀에 이제 GTX가 들어갔는데 사실 강서구의 GTX는 전혀 여태까지 개연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예. 근데 뭐 남북 종전 협의되고 이제 남북 교류 시작되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뭐 일단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강서구 GTX 얘기는 없지만 진짜 이대로 만들어진다 싶으면은 이 답은 GTX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뭐 강서구에서 지상철길 만들 될 공간도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GTX가 생긴다 강서구에 그러면은 아마도 김포공항이나 검암이나 마곡나루 정도가 좀 대상이지 않나 싶은데 검암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가는 KTX가 운행을 하다가 지금은 현재 중단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차역 플랫폼은 이미 갖추고 있어요. KTX 검암역 같은 경우. 그래서 검암역도 그 순위가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김포공항에 계속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뭐 지하철 5개 노선, 고속버스, 항공 다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GTX까지 들어오면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뭐 교통허브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그래도 김포공항도 꼭 너무 지금 김포공항에 대한 교통 수요가 너무 집중되니까 그 좀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 마곡나루도 일단은 기차를 보낼 수 있는 공항철도 노선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마곡나루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마곡나루는 전 그렇게 가능성 높게는 안 봐요. 예, 만약에 마곡나루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려면 이제 지금 현재 공항철도 라인을 타고 가야 되는데 아까 전처럼 이제 판문점에서 김포 찍고 김포공항 돌아가나 다시 이런 라인이 지금 선형이 나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기존에 그냥 차라리 경의선을 이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곡나루는 왠지 좀 느낌상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돼서 철도 같은 경우는 GTX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예,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이 세 가지 결론에서 원인이죠. 몇 가지 난점이 있어요, 지금. 서울하고 남한하고 북한이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도로, 철도 필요하죠. 필요는 한데 돈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뭐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의 인프라가 한국의 한 2%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평양 벗어나면 다 그냥 진짜 다 엄청나게 낙후돼가지고 뭐지? 평양에서 신의주까지가 아마 500k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리가.
근데 기차를 타고 가면 뭐 15시간이 걸린다, 10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전철이 너무 느려서, 기차가. 그 다음에 전기가 부족해서 계속 기차가 꺼진대요. 가다가. 운행하다가 멈추고, 운행하다가 멈추고. 뭐 여튼, 전기가 부족한 건 뭐 디젤 기관차를 투입하면 되는 일이기는 한데, 결국은 돈과 시간이거든요. 후딱 안 돼요. 예. 돈이 있다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서울 쪽, 남한 쪽에서는 뭐 부지 매입, 최고의 난점이죠. 알바끼라도 하다가는 좀 그러는데, 여튼. 그리고 공사 시간, 뭐 흔히 우리나라 지하철 전철 공사를 이제 티스폰 공사라고 하는데, 등등의 이런 문제점이 있죠. 예. 근데 항공은 맨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항로 개방만으로 평양, 김포는 바로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뭐 김대중 대통령이었나요? 예,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김포에서 아마 평양으로 비행기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가능해요. 항로를 띄우면은. 예. 그래서 그러면은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좀 거리를 볼게요. 180km 정도가 나와요.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굉장히 좀 거리가 짧죠. 뭐 서울 대전 가는 거리 정도? 아, 이건 뭐 인천이면 서울이고. 200km가 안 되는데 서울 대전 가나 서울 평양 가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대전 갈 때 비행기는 안 타고 가잖아요. 예. 비행기는 안 타고 가는데 일단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인프라가 없으니까 서울에서 평양, 개성 여기까지는 뭐 좀 거리가 그렇게 40km, 50km, 60km 그 정도 되니까 뭐 한다 치더라도 물론 이제 개성 평양 고속도로는 이렇게 있긴 하죠. 네. 음, 그렇다 치더라도 철도망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은 지금 보수라든지 작업이 시간적으로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외국계 자본이 북한 투자 시 이제 평양을 가야 돼요. 예, 평양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베이징 통해서 지금 평양으로 가거든요. 그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싱가포르를 갈 때도 에어차이나 항공기 임차, 중국 쪽 항공사죠. 그거 임차해가지고 평양에서 베이징 거쳐가지고 싱가포르로 갔고 뭐 김정은급이 아닌 얘는 진짜 특이한 놈이니까 예, 얘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가려도 평양에서 지금 직항 노선이 여기하고 아마 여기는 뭐 나타났다 노선을 만들었다 없앴다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좀 불합리하잖아요. 딴데 뭐 미국에서 가더라도 베이징 온다 다시 평양을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폼페이오 같은 그런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군공항 뭐 등등 이용하긴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을 가면 되게 좀 번거롭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갈 바엔 차라리 인천에서 평양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유 뭐 닫아버렸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계 자본이 지금 갈 때는 베이징 평양인데 북한을 갈 때는요. 앞으로 남북 종전 되면은 굳이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가라. 예. 물론 제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항공은 좀 되게 너무 짧아요, 구간이. 200km라고 치죠. 서울 평양이. 이거를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건데 서울 대전 비행기 안 타듯이 서울 평양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비행기 탈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도로와 철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언젠가는 될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깔리면은 더 이상 이제 서울 평양을 비행기 타고 가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에 만약에 뭐 올해 종전 협상되고 뭐 지금 미국이 바라보는 비핵화 시간 한 2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북한에. 그래서 적어도 북한 핵미사일 만드는 핵 연료봉만 차단시켜도 이것만 다 날려버려도
이게 거의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는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는데 거의 이 기간인지 몰라도 하여간 2년 잡더라고요. 2년 안에 종전이 되면 바로 그러면은 교류가 시작됐을 때 항공부터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거리가 짧더라도 김포, 평양 이 노선이 지금은 당장 쓸 수 있는 유일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유일하지 뭐 도로도 있겠지만 뭐 그때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 우리 북한 지금 도로 사정, 철도 사정 안 좋으니까 평양 오실 땐 비행기 타고 오시라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의 인프라 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김포에서 평양의 항로 예 그래서 평양 김포 직항이 될 거고 외국 사람들도 베이징 경유해서 북한 평양 가는 것보다는 이제 인천공항 타고 이제 아시아권은 이제 김포공항에서 가가지고 환승 그냥 그러니까 환승이라는 게 비행기 환승이죠. 비행기 환승을 하는 게 좋겠고 인프라가 갖춰지면은 평양에서 인천 평양과 인천공항을 고속철도로 이어버리면은 좋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왜 경의 고속선은 김포로 뺄 것인 빼는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의선 라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그 제가 처음부터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는 공항 접근성, 공항 접근성. 평양에서 인천을 있는 공항 접근성을 지금 염두를 해두고 그렇게 플랜을 짜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과 서울, 서울과 평양을 잇는 방법. 급한 대로 항공. 두 번째로 철도와 교통. 예, 우선순위를 두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김포공항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부산에서 평양 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항공이 좋겠죠. 김포를 거치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서울 사람 입장에서 평양 갈게 그러면은 당장은 기차나 도로보다도 비행기가 편할 거고. 예. 국제선 이제 외국 자본들이 이제 평양을 방문하더라도 인천공항 많이 이용해 주면은 인천에서 이제 김포 경유해가지고 거쳐가지고 안 그러면 뭐 인천에서 평양 직항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김포공항에서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은 GTX 타고 고속철도로 이제 뭐 개성 평양을 간다거나 예. 이러한 좀 비전 물론 이제 실제 어느 정도 국가가 이런 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죠. 제가 뭐 정부의 고위 인사도 아니고 북한 쪽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 예. 그래서 그냥 현재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렇게 그 언론사에 보도된 거 그다음에 현재 상황들을 종합을 했을 때 이러한 좀 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종전은 강서구 교통 인프라 발전의 필수 요소. 음, 이런 엄청난 거국적인 이벤트를 지역적인 걸 결합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뭐 이렇게 남북 관계 좋아지면은 접경 지역 땅값 오르고 다 마찬가지 이야기죠. 예. 그래서 공항 당장 쓸 수 있는 건 항공이니까. 그다음에 KTX, GTX, 철도, 김포로 경유하는 고속선, 그다음에 도로, 로드라고 하죠. 세 개가 강서구, 그다음에 북한을 잇는 다리가 된다. 예. 그래서 한반도 서부 쪽 경제 라인 중 서울의 핵심은 강서구라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예. 물론 종전 협상이 되고 이제 최근에 앞으로 아마 일주일 내로 제가 예정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이 선거 다음 날이니까 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에 관한 논의도 이제 곧 조만간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우리나라가 무슨 국제 철도 협회인가 이런 협약에 가입을 못했대요. 북한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혀가지고 그러다가 2주 전인가 6월 초에 북한이 이거를
해도 좋다, 가입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국제철도협회인가 여기 가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최근에 뭐 코레일 직원 공개 채용 보면은 러시아어 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한다거나 참 뭔가 철도에 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 듯 합니다. 예. 어찌됐건 종전이 강서구 교통 인프라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예, 제 주장이고요. 이래서 북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예, 이런 종전과 강서구의 교통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원래 순서라면은 뭐 강서구에 관한 이야기 쭉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나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철도 교통 인프라에 대한 얘기 쭉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될 이야기인데 제 요즘은 좀 국제 정세 우리나라 내부 이야기도 되게 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일주일 텀을 좀 맞추고 싶어서 그냥 예, 미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종전 평화협정 되면 GTX 생길 수 있다 강서구에 예, 그게 제 요점이고 예, 예정대로 다음번에는 이제 직주 중에서 직장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